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미국과 중국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무역 전쟁에 돌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연이어서 지금 관세 폭탄을 때려왔는데요. 출범하자마자 펜타닐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펜타닐 관세 10%씩 두 차례 때린 데 이어서 그 이후에도 상호 관세, 기본 관세, 철강 관세, 알루미늄 관세, 자동차 관세, 그야말로 다연발 관세 폭탄을 중국을 향해서 때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물건이 미국으로 들어가기에는 하려면 145%의 관세를 물어야 됩니다. 145% 관세,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0불짜리 조그만 자동차 하나를 중국이 미국에 판다. 이럴 경우에는 10,000불 플러스 14,500불을 더한, 그러니까 24,500불의 부담이 생기는 거죠. 왜냐? 가격 14,000불에다가 관세가 14,500불이니까 누가 부담하느냐? 수입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업자가 누구냐? 중국의 현지 범인일 수도 있고 미국 업자일 수도 있는데, 수입업자는 자기가 쓰려고 물건을 사오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팔려고, 소매 판매하려고 중국산을 사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래에 10,000원에 사왔던 것을 그 관세를 내다 보면 실제 이제 수입 원가가 24,500불이 된다. 거의 2배 반이 늘었다. 그러면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 정도 높은 관세를 물면 수출입이 안 됩니다. 무역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했고, 만나서 얘기해보자, 일산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2차, 3차 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잘 들어주면 관세를 좀 낮추어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은 우리 구독자님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45%라는 관세를 두들겨 맞은 중국 입장에서 우선 자존심도 엄청 상하고요. 아니, 감히 세계 양대 대국이라는 G2 초강대국 중국을 향해서 엄청난 관세 폭탄을 때릴 수가 있어? 우리도 보복 관세 때릴 거야 해서 중국은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125%의 관세 폭탄을 터뜨려 놓았습니다. 미국 물건도 함부로 지금 중국에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의도는 관세 폭탄이라는 커다란 올가미를 하나 씌워놓고 만나자. 그래서 내가 사실은 관세 말고 다른 요구가 있는데 이 요구를 잘 들어주면 관세 폭탄을 좀 치워줄게, 상당 부분.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영국 같은 나라는 그렇게 하겠다 해서 벌써 1차 협상이 타결이 됐죠. 근데 중국은 이게 무슨 소리야? 오히려 한판 붙어보자 하는 이런 분위기. 결연한 지금 대미 항전의 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중국이 이렇게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중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생각할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쪼르륵 달려가서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요구 조건이 뭐죠? 이렇게 하면 국내 통치가 안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1기 때, 그러니까 8년 전이죠. 그때 미국과 이 중국이 당시에도 무역 전쟁, 관세 충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자존심을 구기고 중국이 미국산 대두라든지 농산물을 대폭 사주겠다는 그런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그 이후로 허지부지 됐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권좌에서 쫓겨나서 재선이 안 되는 바람에 중국은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중국 입장에서는 악몽을 갖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은 믿을 수가 없다. 이래가 이번에는 관세 폭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합의해 주면 또 더 큰 요구가 나오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협상의 전략 전술 면에서라도 최대한 끌자. 이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의 이딴 요구에도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도 않고 완전히 협상의 루트가 차단이 돼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트럼프 측에서는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시진핑 중국 입장에서는 허리펑이라는 분이 나서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 대목, 현재 지금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관세 폭탄, 이 폭탄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신호탄이다. 그런 면에서 세계가 지금 환호하고 있어요. 왜냐? 아니, 일단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만나지도 않을 때는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갑갑하고 불안했죠. 불확실성이 엄청 컸고요. 물론 지금 협상이 타결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반전이 올 수 있다. 자, 참고로 트럼프 1기 때요, 관세 문제를 가지고 막 전쟁을 하다가 그때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몇 달 만에 최종 합의를 이르렀냐? 17개월이 걸렸습니다. 17개월. 그러니까 지금 만났지만은 당장 타결한다고 보기는 사실 뭐 타결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 간의 얽힌 문제는 워낙 다양하고, 영국처럼 한 달 협상해가지고 풀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또 맺힌 엉어리도 많고 국민 감정도 좋지 않고, 뭐 길면 1기 때처럼 17개월이 또 될 수도 있을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1기 때만큼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만 하더라도 자기가 한 번 더 하리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1기 협상에서 조금 시간을 뒀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3선을 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17개월씩 협상하면 협상 타결되자마자 이제 퇴임을 생각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은 협상을 굉장히 당길 것이다. 앞당길 것이다. 반대로 중국은 좀 질질 끌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시간은 어차피 중국의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있는 사람이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임기가 있긴 하지만은 사실상 지금 종신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미국이 조금은 더 다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다급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지금 145% 관세, 미국과의 교역이 차질을 빚게 되면요, 미국에 제대로 수출을 하지 못하거나 수출을 해도 관세 때문에 손실이 생기면 수출로 먹고 사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아주 파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수출 주도국,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그 중에서도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관세 폭탄 때문에 제대로 수출하지 못한다? 그러면 중국 제조업자가요, 이 관세 폭탄 145%가 1년만 가면 실업자가 수천만 명이 거리로 나돌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면전을 했을 경우에 관세 면제만 놓고 보면 충격은 분명히 중국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양보다도 무려 3배 반 내지 4배가 더 많거든요. 수출을 많이 하면 관세 폭탄을 더 많이 맞을 테니까 그만큼 타격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 지배 체제가 확고하기 때문에 정부와의 국민들과의 관계 면제만 놓고 보면 중국은 좀 여유가 있죠. 한 1, 2년 고생하더라도 당을 믿고 따라가 달라 할 수가 있는 그런 정치적 여건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미국은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돼서 미국 국채가 흔들린다든지 미국의 주가가 흔들흔들하면 미국의 민심이 찾지 못하고 바로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으로 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제한된 대통령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적어도 본인이 성과를 내려면 빠르면 올해 중에는 중국과 합의를 하고 내년부터 3년간 실제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좀 많이 줄어야 미국 제품을 중국에 좀 많이 팔아야 자기의 재임 기간 중에 좀 영이 서는 것이고요. 특히 앞으로 1년 한 4, 5개월 후면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2026년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그 중간선거 상원 의원 전원을 교체한단 말입니다. 상원의 3분의 1. 근데 거기서 공화당 지배 구조를 우위로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성과를 내야 된다 하는 점에서 정치 역학 구도로 보면 트럼프가 좀 더 초조하고 경제적 타격 면에서 보면 시진핑이 좀 더 초조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나라가 세계의 슈퍼파워 두 나라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스위스 제네바냐? 이 대목도 좀 관전 포인트입니다. 두 나라가 협상을 하려면 베이징에서 한번 만나고 또 그 다음은 워싱턴에서 한번 만나면 되죠. 1기 때는 그렇게 협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존심 싸움, 굉장히 국민들을 양국 정상들이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베이징에서 만난다, 1차 회담을 베이징에서 한다 이러면 중국 사람들은 좋겠지만 미국에서 볼 때 관세 폭탄 터트린 트럼프 처음에 잘 나가더니 이제 꼬리를 내리고 중국에 잘 보이겠다고 중국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어떤 미국 국민들에게 신호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워싱턴에서 1차 회담을 한다고 그러면 중국 국민들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베이징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나라 다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3국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왜 하필 스위스 제네바냐? 중립국이기도 하죠. 그런데 마침 허리펑이라는 분, 허리펑이라 이번에 미중 무역협상 고위급 회담의 중국 측 수석대표가 허리펑인데요. 허리펑이 마침 스위스 갈 시간이 있었대요. 스위스 갈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가는 김에 스위스 정상도 만나고 짬내서 미국과 만나자. 자, 이렇게 하면 중국 국민들 보기에는요. 중국 인민들이죠. 중국 인민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스위스를 원래 갈 일이 없었던 베센트가 일단 스위스로 가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양보했다. 중국의 체면을 좀 세워줬다. 그만큼 지금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협상, 타결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상의 연결고리, 시작은 좀 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차 협상을 하게 되면 영국과 미국의 협상 과정을 놓고 보면요. 타결했다고 그러지만 완전 타결된 거 아닙니다. 핵심 요안만 타결된 것은 일단 발표해 나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도 우여곡절이 많을 겁니다. 많은데 지금 트럼프의 정치 일정상 몇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양국이 합의하는 내용이 일단 먼저 한두 개씩 터져 나올 수도 있다. 그때마다 뉴욕 증권시장이나 한국의 코스닥, 코스피 관련 종목들은 아주 요동을 칠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협상이 순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삐걱삐걱 하면서 협상단이 조기 철수를 한다든지 협상장에서 서로 좀
고성이 오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금융시장은 발작 현상을 보이겠죠. 아무튼 앞으로 세계 경제의 향배, 특히 서학개미님들께서는 이 뉴욕 증시 상황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진전 또는 파토 여부에 따라서 크게 요동칠 수 있다. 특히 협상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미국 트럼프의 입장, 미국의 공식 반응, 특히 트럼프의 SNS 주목해 봐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 특히 환치우 시바오라는 환구시보, 또 중국 인민일보, 중국 공산당, 중국 국무원, 상무부, 외교부 이런 성명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허리펀과 베센트의 협상이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김대호 TV 방송은요, 휴일이든 평일이든 중요한 이슈, 특히 허리펀 베센트 회담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판단이 되면 시간 가리지 않고 바로 동영상을 올려서 이 구독자님들에게는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